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가짜 사무실, 가짜 서류를 만들어낸 국정원 사법방해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한 변정호 검사의 죽음에 대해 최근 일부 매체에서 윤석열 지검장의 책임을 거론합니다. 검찰 내부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일인데 지나치게 압박해 검사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뭉갰다 하는 식입니다. 장례식장의 조문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한 검사가 너희들이 죽였다고 고함을 질렀다며 검찰 내부 불만을 보도하기도 합니다. 이게 보수 매체의 과정이 아니라면, 그런 분위기가 실제 검찰 내부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그 죽음의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할 자들입니다. 검찰 자신의 고유 업무인 수사와 재판을 국정원이 방해하라고 검사들에게 시킨 공작 사건입니다. 자존심을 운운할 거면 검사에게 자신의 친정인 검찰을 속이라고 지시한 국정원을 거론해야죠. 국정원이 검찰을 병신으로 본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국정원을 규탄하고 국정원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하지 않고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검찰 자신을 탓하고 앉아 있습니까? 못나고 비겁하게. 검찰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와요. 네, 그렇죠. 네, 검찰 내부가 어떻다니 주로 보수 매체 중심으로. 근데 이제 화를 내야 되는데 상대가 무서운 상대면 대신 화를 쏟을 상대를 찾아요, 보통. 네. 저는 딱 이런 경우라고 보는데 국정원이 자기 친정인 검찰을 속이라고 파견 검사들에 시킨 거 아닙니까? 검찰을 병신 만든 거예요, 이게. 네, 위법한 지시라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문정 검사건에서도 충분히 나오는데요. 무죄 구형했다가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무죄가 됐거든요. 위법한 지시를 따를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개개인 검사들이 무서워서 그랬다고 쳐요.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국정원에서 시키니까 개개인들은 그렇다고 쳐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사정을 보니까 이제 이게 속이라고 한 것이고 진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검찰이 화를 낼 대상은 박근혜 정권, 그리고 그때 국정원을 향해 하는 건데, 그리고 자존심은 국정원이 그런 일을 검찰에게, 더군다나 그걸 파견 검사에게 시켰다. 이럴 때 구겨져야 되는 거죠, 자존심이라는 게. 예. 근데 국정원이 이제 굉장히 막강한 상대고, 또 두렵고, 그러니까 그냥 친정 식구들 뒤에서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자기들끼리 검찰 순대고 욕하고 막. 그런 검사들이야말로 제가 보기엔 국정원이 검찰을 무시해도 되는구나 하는 시그널을 주는 건 검사예요. 왜냐면은 국정원은 검찰 보고 이런 일을 시켰는데 나중에도 자기들끼리 욕해. 앞으로도 그래도 되겠네? 이런 신호를 주는 거죠. 예. 진짜 자존심 상황은 그런 거죠. 그래서 검사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런 기사는 검사들을 두 번 병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런 기사를 보는 우리 시민들은, 뭐야, 이 바보들은. 예. 자존심도 없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바보 같은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어디다가 화를 내고 그래요? 자기들이 당해놓고, 자기들끼리 욕하고. 바보. 첫 뉴스는 뭡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방한 일정 마치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32분 연설 중에서 24분을 여기다가 썼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압박 동참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됐던 한미 자유 FTA 개정 필요성 등 통상 관련된 압박성 발언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전에 맞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이제 뭔가 강한 군사적인 발언을 할까봐, 예. 우리로서는 계속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기 전까지 굉장히 강하게 트위터에다가 메시지를 썼기 때문에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외교 라인에서 결사적으로 그걸 막고 싶었을 거고, 미국 쪽에서는 어쨌든 한반도 긴장의 현장에 가는 건데, 몇 개월 동안 발언했던 그 현장에 가는 건데, 뭔가 반드시 또 발언하긴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인권으로 포커스를 맞추자고 조율을 한 게 아닌가. 예. 저는 이거는 우리 외교라인을 칭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권을 자기가 먹을 게 관심 있다고 20몇 분 동안 북한 인권에 대해서 발언했겠어요. 예. 뭔가 이제 강한 발언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군사적인 것은 안 된다. 우리 쪽에서 막았고, 뭐 하긴 해야 되겠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인권적으로 간 게 아닌가 싶어요. 영문 연설문 읽어봤어요? 아니요. 한국말이 있는데 왜 굳이. 아니, 근데 어감이 다르니까. 네. 네. 대통령 연설 정도 되면은 문장이나 뭐 이런 메시지나 수준도 상당히 높고, 뭐 네. 명문도 나오기도 하는데 트럼프 연설은 좀 유치합니다. 내용도 그렇고. 예를 들은 것도 수준이 낮아. 예를 들면 뭐 한국 건축 기술 뭐 네, 그렇죠. 우러나면서 63 빌딩. 우리가 미국 가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라. 미국의 발전상, 막 건축의 위대함 이런 거 그 미국 의회에서 연설했다고 해봐요. 그럼 하지도 않겠지만, 예, 아주 많은데 그런 거 하고 무관하게 이제 트럼프는 이번에 한국인들에게 점수를 좀 따고 왔다고 봅니다. 저는. 예. 아베를 무시했던 행동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뭐 하여튼 최대한 맞춰주고. 네, 또 특히 군 위안부 할머니를 안아주는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예. 한국 상황에 맞추고 돌발 상황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불안했던 시민들의 호감을 전 남겼다. 예. 장사했다 자기도. 네. 사람 근본이야 변하겠습니까만은. 우리 외교라인이 트럼프하고 트럼프, 이 돌발적인 트럼프, 누구 말도 안 되는 트럼프, 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잘 조율했다. 이거 외교라인을 칭찬할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돌발 상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반면에 일본은 이제 트럼프 가고 났더니 비판하는 기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돈만 퍼주고 얻은 게 뭐냐. 특히 그 딸, 이방카한테 거의 5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네, 아예 그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었죠. 골프장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네, 어제 대놓고 자기 골프장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 그 네, 얘기했고 네. 일본에서요? 예. 자기 골프장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자기 골프장 잘하는 것도. 자기 골프장에서 한국 선수들이 1위를 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포인트는 한국 선수 1위보다는 자신의 골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예. 어쨌든 자기 골프장 실컷 광고했고, 근데 일본에서 이제 아베하고 어제도 잠깐 소개했지만 일본에서의 아베 행동이나 아베 이번 외교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이제 미국에서는 벌써 예, 노예적 상황이라고 아주 굴욕적인 표현을 했는데 일본 내에서도 이제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돈 많이 썼다는 거하고 골프 관련해서는 거기서 이제 정상 외교 어떤 뭐랄까요. 내밀한 뭐 스킨십을 올리는 예, 그런 거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실제 먹고 대화록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도한 매체가 하나 있어요. 그 골프 실력이 떨어져가지고 주로 벙커에 빠져가지고 넘어지는 영상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넘어진 것도 넘어진 거지만 원래 코스를 골프는 그 이동을 하는 동안 같이 다니잖아요. 그 사이에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대화하고 뭐 이런다는 건데 뻥 뚫린 곳에서 도청의 위험도 없는 곳에서. 근데 벙커에 자꾸 빠지고 그러니까 코스를 같이 다니지를 못했대요, 대부분. 그래서 혼자 벙커에 자빠지고 급하게 가야 되니까 그런 영상이 나온 것이고. 코스 대부분은 트럼프는 이제 마츠야마, 그걸 모르시구나. 마츠야마 히데키인가요? 하여튼 골프 선수 있어요, 세계 랭킹사에. 대부분은 그 선수하고 다녔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외교를 했냐, 뭐 이런. 예. 재밌는 보도들이 일본 쪽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입니다. 그제 검찰에 소환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이라는 건데요. 특히 김 전 장관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사이버사 요원 증편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켰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이분은 가자마자 입을 열 줄 알았어요. 김관진 전 마지막 임무가 실장이었으니까 전 실장은 네, 박근혜 정부에서 실장이었고요. 예, 이명박 정부에서는 장관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중용됐잖아요, 정권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정권 입맛에 굉장히 잘 맞춘다는 얘기거든요. 예.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분이라 저는 이분은 바로 보여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본인을. 예. 바로 실토하는 게 뭐 하루도 안 걸렸는데 이제 줄줄줄 다 나오고. 예. 그리고 반면에 이제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예, 어제 출석했습니다. 예. 이분은 김관진 실장하고는 스타일이 좀 다르죠. 자신이 굉장히 거물인 줄 아는 스타일인데. 예. 예, 어제도 굉장히 거칠게 이야기하고 갔는데요. 네, 이분도 다임 엽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건 본인이 거물인 줄 아는 스타일이거든요. 대선 출마도 막 하고 막. 예, 실제로 예, 그렇죠. 예, 본인이 정점에 올라 있는 분이라고 착각하는데 국정원에는 이렇게 다른 출신으로 와서 국정원장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국정원 별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데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본인이 거물이 아닌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거물이 아닌 걸 깨달으면 또 입을 다 엽니다. 이분도 많은 이야기를 하실 것이다. 저는 전망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예, 당사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커지게 된 건데요. 전 대통령이고 지금 바로 직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으니까 정치적 부담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여러 가지 더 많이 쌓아서. 다만 이제 이 뉴스를 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갈등하겠죠. 나도. 예, 같은 댓글 혐의이기 때문에. 예.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게 무슨 사연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 예, 다만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댓글 활동 목적에 대해서는 정치 관여가 아니라 대북 사이버전 일환으로 생각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자기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니까요. 예. 자기 거는 빠져나가고, 예. 남의 건 다 줄 거예요. 네, 그렇죠. 특히 그 70명을 뽑는 과정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라라는 이야기는 예. 대통령 지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편 뽑으라고 하면서 예. 특정 지역 출신들에 대해서 차별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 건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예. 선발할 때 자기 도장에 찍혀 있는데 시켜서 그랬다고. 예. 많이 생각하고 나오신 거예요. 예. 입을 원하는 건 다, 주실 분이다, 이분은. 검찰이 원하는 건 거의 주실 분이고, 예. 네, 현재 구속영장 청구하겠다라고 검찰이 밝혔는데요. 또 영장 실질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또 진술이 더 자세히 될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예.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스타일은 다르지만 다 주실 것이다.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검찰이 현재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돈의 사용처를 추적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중에 일부가 최순실 씨에게 건너갔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보도를 어제 JTBC가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지난해 독일 도피 직전에 머물렀던 서울 강남의 아파트 전세금도 모두 현금으로 냈다라고 하는데요. 1억 5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7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요, 현금 다발을 냈는데 당시에 최순실 씨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 돈 일부가 최순실 씨에게 갔거나 혹은 그 돈의 관리 자체를 최순실 씨가 했거나 하는 추정이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다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게 그거겠죠. 9월 달 2억을 갑자기 가져오라고 한 정황이. 네, 2배로 늘렸었습니다. 네, 대체 뭐냐. 아마 이런, 아파트 전세금을 갑자기 내고 가려고 하는. 근데 이제 이 거래를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현금으로 한 게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하게 되는 정황인 거죠. 예. 본인은 부인할 테니까 이걸 어떻게 입증할지는 검찰의 몫입니다만, 예. 그런 정황이 하나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뉴스입니다. 예. 자, 지금 5분이 남았네요. 한 2개. 네. 2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개 혹은 3개.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46일간 단식한 세월호 유가족 김용호 씨의 동향을 수집하고 또 어버이연합의 세월호 규탄 집회를 했다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밝힌 내용인데요. 국정원의 세월호 여론조작 및 사찰 의혹 조사를 심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계속 나왔던 뉴스인데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죠. 예. 아주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이 된 건데요. 네. 국정원 스스로 그것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체에다가 기고도 하고 기자회견도 시키고 시위도 시키고 온라인 활동도 시키고 그리고
그때 당시 크게 문제가 됐던 뭡니까 그 치킨 사들고 폭식투쟁, 속칭, 예. 예.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닌데 굶고 있는 유가족 앞에서 음식을 먹는 식으로 일부러 조롱을 한 행동들입니다. 일베의 유저들이. 근데 일베 뒤에 누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도 그때 나왔었는데 국정원이 그런 활동들 배후에 있다. 라는 의심에 대해서 일부 정도 밝혀낸 거죠. 예. 네, 또 김영호 씨 같은 경우에 단식하다가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병원장과 주치의 등을 상대로 김 씨 관련된 정보도 국정원이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도 확인된 거죠. 국정원은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예. 그리고 국정원이다 하고 가서 뭘 묻는데 대답하지 않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국정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안 해요. 자, 다음 순요. 물어봤나요? 저는 안 합니다. 네. 검찰이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5월에 문재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되었던 2012년 대선 로고송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채 스피커로 나갔다라는 점인데요. 해당 행사는 지난 5월 달에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결과를 지켜보겠다라면서 원론적 입장 내놨습니다. 이거는 보도가 좀 엉터리가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해설을 잠깐 하자면 제가 선거법을 좀 압니다. 제가 6년 전인가요? 그때 선거법 관련 재판을 제가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좀 아는데 탁현민 씨 경우는 이제 내용이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프리허그 이벤트를 했는데 그때 마지막 퇴장 음악으로 2012년 때 로고송을 틀었다. 퇴장하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그 순간 그거는 프리허그 이벤트가 아니라 선거운동이다. 이런 논리를 적용한 거거든요. 그걸 틀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운동이면 그때 쓰인 확성장치는 사전 신고를 해서 딱지를 붙여야 돼요. 이걸 어기면 과태료 50만 원. 예. 일단 과태료 50만 원짜리 하나 있고요. 법조인이신데요. 이 사실 건은 굉장히 작은 건 과태료 50만 원인데. 그리고 그 무대는 행사를 진행하는 곳에서 설치했거든요. 예. 근데 그 무대를 공짜로 사용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이라고 보는 순간부터 뭐 종편에서는 금품을 수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했는데 이건 일부러 그렇게 보도하는 거예요. 종편은. 청와대 엿먹으라고. 근데 실제 내용은 뭐냐면 남이 설치한 무대에 올라갔으면 돈을 내야지. 선거운동이니까.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돈 안 냈으니까 금품을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논리예요. 예. 실제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게 아니라. 선거법 자체가 이제 주목구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뭐 그건 제가 따질 일이 아니고 이 경우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했다. 아주. 예.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여튼 나머지는 법정에 다툴 일이고 사건 자체는 그렇습니다. 예. 하나 정도 더 하고 넘어갈까요? 제목 정도? 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당선 1주년을 앞두고 치러진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 그리고 뉴욕시장 선거 등에서 참패했습니다. 공화당이 참패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이게 내일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공화당이 트럼프하고 같이 가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안 그래도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가 불안하기 때문에 트럼프 간판으로 선거하면 이길 수 있는가. 예,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가 진 버지니아 뭐 이런 데가 경합 스윙 스테이트라고 경합주. 예, 민주당이 이겼다 공화당이 이겼다 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크게 이겼다. 예. 네, 그렇죠. 당장 그래서 버지니아주 공화당 하원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민주당의 버지니아 압승은 백악관에 대한 거부로 판단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군요. 예, 이럴 경우에. 그러면 이제 내년에 트럼프의 운명이 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크게 갈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거리두기를 같이 했습니다. 해당 후보의 패배는 자신이 내세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라는 이야기를 트위터에 썼다고 합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트윗을 하는 적이 없어요. 다
탓이다. 바로 직전까지는 그 사람 막 응원하고 그랬어요. 트윗으로. 네, 그렇죠. 트위터에다가 썼습니다. 버지니아를 완전히 새롭게 뒤바꿀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썼는데요. 네네. 결과가 나오자 바로 또 거리뒀습니다.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너. 네. 그러나 절대 없어지지 않는 코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오산 비행장이 오산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산 출신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 의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는 우리 국민들에게 핫 이슈로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네이버를 또. 제가 이 이야기는 네. 이제 안민석 의원이 이 방송을 통해서 늘 뭐 엄청난 이슈를 이렇게 던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제가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알려주세요? 기대가 되는데요. 예. 성남시에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에는 프로축구단 성남FC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문제는 이 성남FC에 네이버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시민단체를 거쳐서 39억을 지원을 했어요. 이 시민사회단체는 희망살림이라는 이런 애초에 본연의 네이버가 예. 여권의 지자체장 그러니까 이 관련이 있는 희망살림이라는 곳에 이 단체는 잘했네요. 저소득에 그러니까 성남 지역의 저소득층의 부채 탕감을 위해서 2012년도에 설립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저소득층의 부채 탕감을 위해서 이렇게 뭐 해법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용도가 쓰여져야 되는데 네이버로부터 이게 돈을 39억을 받아가지고 40억을 받아가지고 이 본업보다는 이 성남 FC 그러니까 스포츠단 광고비의 대부분 이 기금을 사용을 했어요. 이 성남 FC는 지난 3년간에도 이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가지고 두산이라든지 농협, 차병은 이런 기업에서도 총 166억을 후원 수입을 올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이게 대가성 논란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오늘 꺼냈는가 하면요. 예.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 중심이 미르 K재단이라는 안민석 의원님 잘 아시죠? 그건 좀 너무 비약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이거는 성남판 미르 K 스포츠 대단이에요.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은. 그러면 아니, 여기서 최순실은 누굽니까? 이 사건에서. 그거야, 뭐, 누구보다 잘 아시는 김호준. 제가 이러면은, 성남 FC의 구단주가 누굽니까? 이재명 시장이 지금 최순실이에요? 이재명 때리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 때린다기보다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2015년, 2016년에 시민사회단체 그런 시민사회단체인 희망살림에 법인 회비 명목으로 지원한 40억 중에 이거 진짜 서민들 영시한 그 사람들의 빚 탕감 운동을 하는 사업비를 이 사업비 명목으로 40억 중에서 네이버가 40억을 줬는데 그 중에서 39억을 이 프로축구 성남 FC 그거는 유니폼 알겠습니다. 로고 근데 왜 난데없이 저 말씀을 하시죠? 이런 엄청난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자, 그러니까 또 여기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이재명 시장이 최순실이다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럼 이재명 시장을 저희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그러면은 예. 성남시장이면은 이렇게 성남시에 있는 프로축구단 성남FC에 이렇게 순수하게 지원하는 그 지원은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지. 왜 희망살림이라는 이런 시민단체, 이 시민단체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탕감을 위해서 설립된 그런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 돈은 일로 받아가가지고 알겠습니다. 왜 예. 불러주냐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이런 한마디로 지적은 일이 있는 것도 안민석 의원께서도 맨날 뭐 자유한국당 뭐 그리고 이명박 다스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자체 내부도 좀 뒤다보세요 좀.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정점으로 정치인의 사명과 임무는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정책과 비전 위주의 의정 활동으로 확
180도 전환을 했습니다. 저는 저런 이야기에 네. 별 관심도 없어요. 더 이상. 네. 예. 이제는 뭐 최순실 자금 찾는 것도 안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좀 그것만 마무리. 빼고. 예, 예, 그것만 빼고. 그거는 예, 그건 문제는 끝나지 않은 기본적인 전쟁을 문제는 수행을 해야죠. 예. 그거는 저희가 예. 이제는 네이버가 저희, 이 예. 40억을 성남시에 그러니까 희망살림에 기부한 그 달에 예. 네이버가 제2 사옥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제2 사옥의 허가가 공교롭게 그달 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김성태 의원님이 뭐, 문제 삼고 싶으신 부분은 네이버에서 성남시 쪽에다가 지원을 하고 성남시 쪽에서는 제2사옥에 대해서 허락을 하였다. 이런 얘기죠. 왜? 뭐 특혜 준 게 있어요? 의혹이죠, 의혹. 특혜 준 게 있어요? 아니 그 공교롭게 그렇게 맞아 떨어져요. 네. 아, 그건 아니, 우연이겠죠, 그거는. 왜 우연이죠? 네이버가 이렇게 성남시에 분당 정자동인가 어디에 의원님, 그건 충분히 알았고요. 제가 이재명 시장을 이거는 최순실하고 정치시키는 거는 그건 좀 너무 과하신 거예요. 이건 내용을 저희가 모르니까 한번 이 부분도 이 부분을 저희가 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도 저는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이 있어요. 일단 내용을 의원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님도 모르고 저도 몰라서 요거는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이재명 시장님 연결해가지고 사정을 확인해 보겠고 어쨌든 지금 문제 삼으신 것은 성남시하고 네이버 사이에 물밑에서 나는 딴 거래가 거는 있는 게 봐도- 아니냐 이거죠. 아니 성남시가 희망살림이라는 시민사회단체를 설립한 것은 저소득층의 빚을 탕감해주기 위해서 말 그대로 좋은 일로 만드는 거예요. 의원님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쓸데없는 말씀하시 그만하시고 이제 진도 나갑시다. 이제. 아니 의혹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답을 해요. 저희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용을. 저는 의혹도요. 제가 저런 건 좀 과거에 최순실 추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발로 뛰면서 최소한 저런 말씀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의 김 아무개의 증언에 의하면 그런 거 정도는 이야기하셔야지 어디서 프린트해가지고 자료 찾아가지고 말씀하시면은 그런 거 아니고 그 별 신뢰성이 없어요. 조선비지에 실린 거네. 보세요. 조선비지. 예. 이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 특위에서 그 위원장이 김성태 의원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터트린 게 이재명 때리기 저겁니까? 이 이전에 훨씬 있어요.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시장도 우리 국민들이나 경기도 성남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좋은 일로 이런 희망살림이라는 시민사회단체 만들었으면 거기에 걸맞는 한마디로 단체로 운영이 되게 해야지 왜 이름은 돈은 그쪽으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의원님. 실질적으로 사용처는 의원님 10분 동안 그 얘기만 하셨는데 알아들었습니다. 성남 구단의 FC에 사용하면 이건 편법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자꾸 이러시면은 김성태 의원님이 일각에서 지금 떠도는 안민석 경기도지사 출마설 관련해가지고 저를 좀 키워주려고 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받아요. 이제 그만하셔요. 내가 안민석이를 도와줄 일이 없어요. 내가 왜 도와줘요? 네? 아니 우리 당과 우리 정권을 그렇게 망친 당신에게 내가 왜 도와줍니까? 저는 최순실 재산 특별법 통과되기 전에는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는 당직도 안 맡을 거고요. 하라고 그래도 안 할 거예요. 그거 다 끝나도 당신 맡을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지금 왜 김호중 공장장이 이 문제가 이번 국정 아니 최순실 재산 몰수 안 할 겁니까? 민주당이 여기서 김성태 의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꼭 이재명 씨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공장장 최순실 재산 몰수 안 할 겁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국민의당에서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을. 국민의당 괴롭힌다고. 세 번째 고발 당했는데요. 저는 이번엔 제가 왜 고발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분들도 저를 왜 고발했는지 이유를 모를 거예요. 안민석 의원님 제일 만만하니까 막 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꽉 이런 거 하시기 어려운 거죠. 김성태 예. 의원님이 안민석 때문에 정치 인생 망쳤다고 말씀 지난번 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뉴스공장 때문에 제 정치 인생이 굉장히 많이 꼬였어요. 꽃 피웠죠. 고발도 많이 당하고 이번에 국민당이 고발한 이유는 네. 전 제가 볼 때는 안철수의 복수라고 봅니다. 본인은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안민석에 대한 복수를 좀 중간에 왜 듣고 있어요. 의원님한테 복수를 합니까? 이것도 뉴스공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박근혜 같은 혼밥 쪽일 수 예. 있는 그런 의심을 제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했더니 의원님이 그런 말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당이 네.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화날 수 있죠. 당연히. 뉴스공장 공장은- 이런 겁니다. 안철수 지금 대표께서도 예. 웬만한 정치적 그 공격이나 예. 이런 거면은 조금 지나면 잊혀지는데 예. 이런 사람 자신의 이미지에 관한 부분이에요. 안철수 그러면 혼밥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예?
그 혼밥의 문제 제기를 그렇게 실질적으로 혼밥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상임위에서 동료 의원들한테 밥도 한 그릇 안 사는 사람으로 안 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꾸 밥을 안 샀다기보다는 안민석한테 안 샀다고 그렇게 소통을 잘 안 했다 이런 의미죠. 차 한 잔도 안 마시고 아니, 그렇게 모른 밥 한 끼 같이 안 사람이 먹었다 그 말씀을 한 안민석이에요. 것이죠. 그런 그래서 안민석 박근혜와 의원한테 같은 혼밥적일 가능성을 대선 후보로 나온 안철수에 대한 그런 실체를 제가 제기를 한 건데 어쨌든 그러면 안철수 그 고발 대표가 당하실 그 만하고요, 제가 당시에 보기에는. 이래야 되는 거죠. 야 아니요 나하고 밥 한 끼 먹자. 아유 뭐 그런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그걸 갖다가 방심위에 제소를 한 했잖아요. 번도 그래서 고발당하시겠네요. 뉴스공장이 김호준 공장장이 징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안철수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안철수 대표는 뉴스공장이 지난 징계를 2월 달에 먹었잖아요. 혼밥 문제를 갖다 안민석 의원이 제기하고 그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최순실 사태에 또 침묵했다는까지 그것도 이제 고발당했죠. 그 공격을 고소당해서 했어요. 그게 이제 응? 그건 무혐의 나오지 않았어요. 무혐의 나왔잖아요. 예. 수원지검의 그러니까 판결문이 뭐냐 하면은 예. 안민석 의원의 주장은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에 의해 가지고 과학적이란 말까지는 안 했죠. 과학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진짜로? 사이언티픽. 그래서 그게 아니, 이제 안철수 대표한테는 속기록을 검색해보고 한 말이다 이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안민석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저한테 의원은 화는 날만 하죠. 예. 무차별 정치 복수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금 어떤 힘들어 죽겠어요. 상황이면요. 그 당시에 혼밥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살짝 던져놓은 돌 하나가 결과적으로 국민의당의 대선 플랜을 꼬이게 만드는 그런 파장을 일으켰어요. 아, 그랬습니까? 결과는 또 지금 당내 분란에 항상 이게 소재로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더 큰 파장을 만드는 게 옛날 얘기 아닌가. 그만하시고 이제 최순실도 그렇고 김관진, 남재준 안철수도 그렇고 제가 저는 내가 이 말씀 합니다.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안민석 의원 말에 휘둘리면은 정치 인생이 꼬이고 안민석 의원한테 놀아나면 패가 망신다. 저는 이제 국민 초병으로서 편한 얘기 좀 국민들에게 하세요, 국민 두 분 여러분 다. 이러이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관진 이번에도 공장 요 이야기 왜 내가 왜 고발당한지 국민들한테 알지 되는 고발도 안 했어. 왜 본인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유성엽과 안철수가 고발도 한 저렇게 거지. 싸우는지를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제가 제출한 최순실 재산 몰수법 여기에 이게 최순실의 저주입니다. 이 몰수법에 국민당 의원들이 반밖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극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작년 연말에 국민당은 당론 발의했는데 안민석 의원이 허위 사실을 방송에서 이야기했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래서 제가 억울한 거 알겠고요. 사과를 예. 했어요. 그럼 아, 법정에서 해결하시고요. 국민당이 발의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서 난 몰랐다. 아마 안민석 의원이- 공장장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과를 했어요. 페북에. 그런데 그 다음날 저를 검찰에 고발을 하더라고요. 자, 축하드리고요. 안민석 자, 예? 네이버가 그러니까 유성희 의원이 야 이거 너무 옹졸하고 치사한 거 아니냐. 초딩같이 왜 이러냐. 좀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그랬더니 유성엽 안철수하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안민석 의원이 고발 당해보세요. 왜? 심정이 어떤지. 네이버. 왜 네이버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이 처음부터 사실 이거 제2 어떡합니까, 그거? 사업을 이렇게 짓고자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왜 희망살림이라는 그런 알겠습니다. 시민단체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네이버가 40억을 쏘아줄까요? 똑같은 걸 또 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그런 진실도 좀 밝혀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꼭 이재명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이재명, 아니, 안철수 대표님 얘기도 이재명 그만하시고요. 이제. 시장하고 동업자입니까? 좋아하죠. 이제 그만들 훌륭하죠, 하시고요. 이재명 그럼 시장. 자신들이 이런 문제 있는 거는 말 안 하고 제가 물어보고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진도를 좀 나가주면, 예. 두 분이 충분히 하셨어요. 자. 안철수 복수 긴장하십시오. 그만하시고, 이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예. 일단 그부터 해야 되겠군요.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마디씩 총평 좀 해주시면요.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방안에 따라 가지고 특히 어제는 국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입만 열면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국회 연설을 앞두고도 상당히 염려를 하는 의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뭐 지금 현재
자기네들도 그렇고 언론들도 최고의 연설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우선 메시지 자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제되면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말이 전혀 여기는 섞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히 한국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한국의 성장, 발전, 그리고 심지어 미국을 석권하고 있는 그런 여성 프로 골퍼들에 대한 칭찬에서부터 또 한국 작가들이 연간 4만 권에 이르는 책을 저술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 참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곁들이면서 하는 걸 보고 많이 준비했구나. 반면에 북한에게는 한국이 이렇게 이룩한 기적에 빗대서 강력한 경고를 한 방 날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6월에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특별 수행원으로 미국 갔을 때만 하더라도 트럼프와 문재인 사이에는 묘한 의구심과 불신이 흘렀어요. 트럼프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혹시 공산주의자 아닌가, 커뮤니스트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설마 있었고, 공산주의까지 생각했지만 실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신뢰가 없었다 이거죠. 문재인 네. 대통령 쪽에서는 트럼프 너무 통제가 안 되고 이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몇 달 사이에 이번 특히 방미를 통해서 방문을 통해서 두 정상의 이 신뢰가 굉장히 많이 돈독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만찬에는 초대 못 받으셨죠? 자, 두 번째요. 이번 만찬은 이번 이 방문은 한미 동맹 관계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코리아 패싱 이런 이야기가 이제 사라졌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국회에서도 여야가 이제 정쟁 그만하고 초당적으로 이런 안보 문제 미국 가가지고 전술핵 배치해달라고 비굴하게 그런 사정하면 안 되죠. 안보 문제만큼은 한 목소리가 여야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왜 야당이 그러면서 좀 네? 분발하시고 좀 잘 하셔요. 안민석 의원님 네. 참 여기서는 말이야 안보 말씀은 문제만큼은 그렇게 초당적으로 하면서 협력하자고요. 제1당의 당대표의 방미 활동에 대해서 비열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 교통방송이 맨날 방송윤리심의위원회에서 제소가 당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민석 의원은 맨날 고발이나 당하고 본인만 고발 당하면 되는데 이 방송까지도 고발이 당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김성태 의원님은 다 좋은데 한 가지 도드라진 예. 아주 단점 하나가 있어요. 이거 꼭 고쳐야 됩니다. 저만 보면은 목소리가 이렇게 높아집니까? 아니 나는 목소리도 높아질 일도 없고 앞으로 이제 그러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민주당이 목소리 높였어요. 저희들은 목소리 죽일게요. 미국에 갈 일도 없지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예? 네. 초당적으로 협력하죠. 예. 김성태 안민서부터 안보 문제만큼은 그렇죠. 서로 협력하죠. 사드 유지하고. 네. 예? 지금 두 분이 당을 사드하고는 전혀 또 네. 별개 말씀인데 왜 사드 또 사드 이야기를 유지하면서 꺼내십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제거하기까지는 사드가 강력하게 필요 북한 없는 제재 대한민국을 압박해야죠. 사드가 필요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야죠. 이제부터 우리가 중국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잘 만들어가고 두 분이 초당적 협력을 거론할 만큼 한반도의 긴장을 당을 한반도 대표하지는 긴장을 않는데요.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핵미사일을 제거하고 한반도가 평화롭게 왕래될 수 있는 그런 국가체제를 서로 갑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이 당장 유입이 되니까 그냥 평화라는 그 단어 앞에 핵과 미사일을 덮어버리면은 그게 어떻게 평화고 안보입니까? 이런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논의는 국내에서 하고 미국 가가지고 엉뚱하게 사고 치고 돌아오고 그러지는 마시고요. 의견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국내에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좋은 의견 도출해가지고 안보 외교만큼은 우리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오늘 한반도 전쟁을 원하는 건 않잖아요. 지금도 안민석 의원님 북한의 핵 잠수함이 그리고 핵 항공모함이 세 척이 나와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고 제재하는 압박의 수단으로 지금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도 특히 문재인 정권이
어떤 경우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그리고 핵이 폐기되기 전까지는 개성공단을 그 이전에 가동한다든지 금강산 관광을 또 미리 시작한다든지 그러니까 자한당은 무조건 이런 일은 북한을 없도록 하세요. 비틀고 조르고 압박하자고 하는데 물론 그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화를 끊임없이 해야죠. 투체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북한하고. 이건 어떻습니까?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사이버사 증원이 이명박 대통령 지시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명박 MB가 무상급식 먹을 날이 머지 않았죠. 저는 크리스마스를 넘기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저는 이제 제가 그냥 추측에 정윤회가 유일하게 형님이라고 불렀던 김관진 국정농단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끊임없이 제기되는 MBC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서도 역할을 했을 것이다. 최순실이가 어떤 무기와의 무기? 무기 거래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김관진의 커넥션 이 부분을 검찰이 이 부분을 최순실, 김관진 무기 거래 이 부분을 검찰이 저는 김관진을 구속시켜야 된다 봅니다. 그 안민석 의원님, 영장은 청구됐습니다 이미. 예. 제가 이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을 믿을 수 없다기는 좀 그렇지만요. 고발당하신 입장에서 그런 말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그리고 말이에요. 법정에 쓰실 텐데. 지난번에 이영훈 부장판사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의 그 주심판사를 맡아서 그것도 역시 제가 뉴스공장에서 그 사실을 이영훈 판사의 장인이 최순실의 후견인이다. 그래서 하루 만에 판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판사가 지금 누구를 지금 안민석 의원님. 주심 판사입니다. 예, 누구의 주심 판사냐면요. 예. 우병우입니다. 우병우. 예. 저는 이게 이해할 수가 제가 없어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이제 국가가 주는 밥을 드실 때가 다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냥 무상급식이라고 그러니까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차라리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댓글과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 정권이 당신을 갖다 구속시키겠다. 만천하에 선언하세요. 수사를 제가 해봐야죠, 왜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예. 어제도 정말 저희들이 볼 때는 억울하고 정말 가슴 아픈 그 죽음이 어제 발인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변창훈 검사입니다. 또 지난 30일에는 정모 변호사로만 알려진 국정원의 변호사. 오직하면 우리 사회가 그분의 조남자도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정모 변호사의 그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분의 성함이, 망인의 성함이 정치호입니다. 정치호 변호사의 그 또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이 왜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니, 고인들의 죽음은 안타깝지만요. 국정원 댓글 수사로 인해서 국정원 원장을 구속시켰으면은 국정원 원장이 그걸 책임지는 것이지 또 더 나아가서 MB에 대해서 그 최종 종착역이 목적은 무상급식을 무료로 드리는 그 이유라면은 그렇게 바로 가서 왜 주변에 이 참 힘없고, 이 정말 시켜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의 공직자들을 죽음으로 내보는 국정농단에 한마디로 부역했던 살인정치, 보복정치 국정농단에 부역했던 검사나 변호사 관련자들은 자살할 게 아니라 자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역사 변창훈 앞에. 검사 사망 사건은 문재인 독재가 홍위병을 앞세운 대통령 정치와 이 친문 독재를 넘어서 살인 독재로까지 치닫고 있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6개월 동안 이 정치 보복, 오로지 보복을 위한 정권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각인할 정도의 아니 국민들이 국정운영은 국민들의 70, 80%라고 원하는 적폐청산 했다고 해서 독재라고 이게 독재입니까? 아니 적폐청산이라는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하면 독재예요. 아 좋아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만 그렇게 내걸고 그 내용은 사실상 보복이고 또 정치 사찰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도 MB의 구속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MB의 뭐 구속을 원하면 차라리 MB로 가라 이거예요. 자기 골프장에서 한국 선수들이 1위를 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포인트는 한국 선수 1위보다는 자신의 골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예. 어쨌든 자기 골프장 실컷 광고했고, 근데 일본에서 이제 아베하고 어제도 잠깐 소개했지만 일본에서의 아베 행동이나 아베 이번 외교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이제 미국에서는 벌써 예, 노예적 상황이라고 아주 굴욕적인 표현을 했는데 일본 내에서도 이제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돈 많이 썼다는 거하고 골프 관련해서는 거기서 이제 정상 외교, 어떤 뭐랄까요 내밀한 어떤 스킨십을 올리는 예, 그런 거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실제 뭐고 대화록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도한 매체가 하나 있어요. 그 골프 실력이 떨어져가지고 주로 벙커에 빠져가지고 넘어지는 영상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넘어진 것도 넘어진 거지만 원래 코스를 골프는 그 이동을 하는 동안 같이 다니잖아요. 그 사이에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대화하고 뭐 이런다는 건데 뻥 뚫린 곳에서 도청의 위험도 없는 곳에서 근데 벙커에 자꾸 빠지고 그러니까 코스를 같이 다니지를 못했대요 대부분. 그래서 혼자 벙커에 자빠지고 급하게 가야 되니까 그런 영상이 나온 것이고 코스 대부분은 트럼프는 이제 마츠야마 그건 모르시구나. 마츠야마 히데키인가요? 하여튼 골프 선수 있어요. 세계 랭킹사에. 대부분은 그 선수하고 다녔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외교를 했냐 뭐 이런. 예, 재밌는 보도들이 일본 쪽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가짜 사무실, 가짜 서류를 만들어낸 국정원 사법방해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한 변정호 검사의 죽음에 대해 최근 일부 매체에서 윤석열 지검장의 책임을 거론합니다. 검찰 내부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일인데 지나치게 압박해 검사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뭉갰다 하는 식입니다. 장례식장의 조문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한 검사가 너희들이 죽였다고 고함을 질렀다며 검찰 내부 불만을 보도하기도 합니다. 이게 보수 매체의 과정이 아니라면 그런 분위기가 실제 검찰 내부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그 죽음의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할 자들입니다. 검찰 자신의 고유 업무인 수사와 재판을 국정원이 방해하라고 검사들에게 시킨 공작 사건입니다. 자존심을 운운할 거면 검사에게 자신의 친정인 검찰을 속이라고 지시한 국정원을 거론해야죠. 국정원이 검찰을 병신으로 본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국정원을 규탄하고 국정원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하지 않고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검찰 자신을 탓하고 앉아 있습니까? 못나고 비겁하게. 검찰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와요. 네, 그렇죠. 네, 검찰 내부가 어떻다니 주로 보수 매체 중심으로. 근데 이제 화를 내야 되는데 상대가 무서운 상대면 대신 화를 쏟을 상대를 찾아요, 보통. 네. 저는 딱 이런 경우라고 보는데 국정원이 자기 친정인 검찰을 속이라고 파견 검사들에 시킨 거 아닙니까? 검찰을 병신 만든 거예요, 이게. 네, 위법한 지시라면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문정 검사건에서도 충분히 나오는데요. 무죄 구형했다가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무죄가 됐거든요. 위법한 지시를 따를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개개인 검사들이 도움이요. 무서워서 그랬다고 쳐요.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국정원에서 시키니까 개개인들은 그렇다고 쳐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사정을 보니까 이제 이게 속이라고 한 것이고 진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검찰이 화를 낼 대상은 박근혜 정권 그리고 그때 국정원을 향해 하는 건데 그리고 자존심은 국정원이 그런 일을 검찰에게 더군다나 그걸 파견 검사에게 시켰다. 이럴 때 구겨져야 되는 거죠, 자존심이라는 게. 예. 근데 국정원이 이제 굉장히 막강한 상대고 또 두렵고 그러니까 그냥 친정 식구들 뒤에서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자기들끼리 검찰 순대고 욕하고 막 그런 검사들이야말로 제가 보기엔 국정원이 검찰을 무시해도 되는구나 하는 시그널을 주는 건 검사예요. 왜냐하면은 국정원은 검찰 보고 이런 일을 시켰는데 나중에도 자기들끼리 욕해.
앞으로도 그래도 되겠네? 이런 신호를 주는 거죠. 예. 진짜 자존심 상황은 그런 거죠. 그래서 검사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런 기사는 검사들을 2번 병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런 기사를 보는 우리 시민들은, 뭐야, 이 바보들은. 예. 자존심도 없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바보 같은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어디다가 화를 내고 그래요? 자기들이 당해놓고, 자기들끼리 욕하고. 바보. 첫 뉴스는 뭡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방한 일정 마치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32분 연설 중에서 24분을 여기다가 썼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압박 동참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됐던 한미 자유 FTA 개정 필요성 등 통상 관련된 압박성 발언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전에 맞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이제 뭔가 강한 군사적인 발언을 할까봐, 예. 우리로서는 계속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기 전까지 굉장히 강하게 트위터에다가 메시지를 예. 썼기 때문에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외교 라인에서 결사적으로 그걸 막고 싶었을 거고, 미국 쪽에서는 어쨌든 한반도 긴장의 현장에 가는 건데, 몇 개월 동안 발언했던 그 현장에 가는 건데, 뭔가 반드시 또 발언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인권으로 포커스를 맞추자고 조율을 한 게 아닌가, 예. 저는 이거는 우리 외교 라인을 칭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권을 자기가 뭐 그렇게 관심 있다고 20몇 분 동안 북한 인권에 대해서 발언했겠어요. 예. 뭔가 이제 강한 발언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군사적인 것은 안 된다. 우리 쪽에서 막았고, 뭐 하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인권적으로 간 게 아닌가 싶어요. 영문 연설문 읽어봤어요? 아니요. 한국말이 있는데 왜 굳이. 아니, 근데 어감이 다르니까. 네. 네. 대통령 연설 정도 되면은 문장이나 뭐 이런 메시지나 수준도 상당히 높고, 뭐 네. 명문도 나오기도 하는데 트럼프 연설문 좀 유치합니다. 내용도 그렇고. 예를 들은 것도 수준이 낮아. 예를 들면 뭐 한국 건축 기술 뭐 네, 그렇죠. 우러나면서 63 빌딩. 우리가 미국 가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라. 미국의 발전상, 막 건축의 위대함, 이런 거, 미국 의회에서 연설했다고 해봐요. 그럼 하지도 않겠지만, 예. 아주 많은데, 근데 그런 거하고 무관하게 이제 트럼프는 이번에 한국인들에게 점수를 좀 따고 왔다고 봅니다, 저는. 예. 아베를 무시했던 행동과는 다르게, 예. 여기서는 뭐 하여튼 최대한 맞춰주고. 네, 예. 또 특히 군 위안부 할머니를 안아주는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예. 한국 상황에 맞추고 돌발 상황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불안했던 시민들의 호감을 전 남겼다. 예. 장사했다 자기도. 네. 사람 근본이야 변하겠습니까만은 우리 외교 라인이 트럼프하고 트럼프 이 돌발적인 트럼프 누구 말도 안 듣는 트럼프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잘 조율했다. 이거 외교 라인을 칭찬할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돌발 상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반면에 일본은 이제 트럼프 가고 났더니 비판하는 기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돈만 퍼주고 얻은 게 뭐냐. 특히 그 딸, 이방카한테 거의 5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네, 아예 그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었죠. 골프장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네, 어제 대놓고 자기 골프장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 얘기했고 일본에서요? 예. 자기 골프장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자기 골프장 자랑하는 것도.